교재를 펴세요. 교재. 다 폈구나. 내가 안 폈구나. 그때 우리가 126쪽에 유형 4번까지 했었고 5번부터 안 했죠? 맞니? 거기서부터 할게 이제. 그래서 도함수 활용 아니라 정적분 활용 마무리하고 속도와 가속도 그것까지 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다 끝내버리자. 자, 일단은 그래서 보시면은 뭘 볼 거냐면 유형 5번에서 얘들아 저기 834번으로 갈게요. 834번. 자, 보니까 지금 2차 함수거든. y는 x제곱에 플러스 2고요. 그거 위에 1,2라는 점이 있나봐요. 가 아니라 3이 있나봐요. 자, 이때 거기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너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얘들아,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우리 방금 시작했는데 y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요거 위에 1,3이 있대. 맞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요 함수한테 이름 좀 주자. 얘 fx라고 할게요. 그럼 얘에서의 접선이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그냥 할게요. 알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이 접선과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면 요만큼을 말하는 거야. 요만큼. 맞지? 너네 저 노란색 범위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할래?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겠어요?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나 혼자 있나요? 대답 좀 해줘요. 얘들아, 누구 찾아야 돼? 그냥 일단 이거 아니니? 요 2차 함수인 f에서 누구를 빼요? 요 직선을 빼. 그래서 적분을 해. 그럼 저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인테그럴, 내가 이 파란색 직선을 g라고 해볼게요. 인테그럴 0부터 얼마까지 적분하는 거니 이거. 이 x좌표 얼마예요? 1이지 1. 0부터 1까지 2차 함수인 fx에서 1차 함수인 gx를 빼요.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겠다. 그럼 너희는 빨리 뭘 찾아야 돼? f는 알고 g를 찾으면 돼요. 직선. 그럼 이 직선이 뭔데? 이거에 대해서 얘에서의 접선이라며. 그럼 얘를 빠르게 미분을 하셔야지. 이거 미분하시면 2x가 될 거고 거기다 1 넣어요. 그럼 기울기 얼마라고 나와? 2라고 나오네? 그럼 기울기 2 써놓고 1,3을 지난다고 하니까 1 넣었을 때 3 나오려면 뒤에 얼마 있으면 되겠니? 더하기 1이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조용히 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가 저 2차 함수니까 저 2차 함수에서요 누굴 빼라는 거니? 2x 더하기 1 얘 빼라는 거야. 이거의 dx다. 그래서 얘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엄마야 더하기 1인 거죠. 근데 이거 적분 구간이 하필 뭐니? 0부터 1이지. 내가 말했죠. 0부터 1 자주 나올 거라고. 얘 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되지 않겠니? 얘 하면 얼마 돼야 돼? x는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될 거야. 그리고 상수는 구간 길이만큼이니까 그냥 1 되겠지. 그래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서 마이너스 1이랑 사라지고요. 답은 그래서 3분의 1만 남는다. 얘가 답이에요. 3분의 1. 이해됐어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림이 중요하다. 그림 그리는 거. 너희가 그림을 그려야 돼. 항상. 잠깐만요.
지우개도 안 갖다 놨어. 지우개. 아, 뭐같이 말이야. 칠판 좀 깨끗하게 지우고 갑시다. 방학에 좀 공부를 했나? 열심히 했나? 응? 좀 되네. 세희야 열심히 했니? 세희야 열심히 했냐고. 세희야 열심히 했냐고. 시연아 1월달에 좀 하더니 2월달에는 눈빛이 좀 다 바뀌었어요. 네? 힘들어서. 뭐가 힘든데요? 숙제가 너무 많아. 이때다 싶어서 또 디스하기 시작하네. 숙제가 뭐가 많아. 그 정도 해야 이제 너네가 시험을 보지. 근데 숙제 많은 거 아닌데? 아닐 텐데. 그죠? 다른 학원이 더 많지 않나요? 국어 숙제, 영어 숙제 이게 더 많지 않아? 수학이 적은 편 아니야? 제일 많아. 웃기지 마세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아는데. 수학이 제일 적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진짜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또 확인 못한다고. 안 믿어. 아니던데? 대부분 물어보면 다른 게 더 많대요. 자 봅시다. 다시 합시다. 그래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자 이제. 자 다음 유형은 얘들아 837번으로 가볼게요. 837. 자 837을 보시니까 지금 그림을 두 개 줬거든 얘들아. 하나는 3차 함수로 이렇게 일단 뭐 생겼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가 지금 누구야? 방금 그린 게 x제곱에 x 빼기 4인가 봐. 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래. 잘 그려야 되네 이거. 요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그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요렇게 색칠된 거 있죠. 얘랑 얘 이 두 가지 넓이가 서로 뭐하다는 거야 지금. 똑같아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좀 구분을 주려고 3차 함수를 빨간색으로 한번 다시 표시해 볼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내가 얘를 S1이라고 해보고 얘를 S2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S1을 구할 때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3차야 2차야? 3차. S2는요? 2차가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근데 얘네들의 넓이가 하필 뭐하대? 똑같대잖아. 그럼 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을 내가 F라고 이름 좀 주고요. 흰색을 G라고 좀 해보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인테그럴 0부터, 왜냐면 여기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죠. 0부터 4까지 fx랑 3차 함수랑 gx 2차 함수를 그냥 빼요. 를 그냥 적분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얼마가 될까? 봐봐. 0부터 요 교점 너네 누군지 아직 모르지? 얘까지 적분을 만약 하잖아요? 그럼 그 값이 얼마인 거야? S1 아닐까? 왜? 왜 S1이에요? 넓이긴 넓인데 누가 더 지금 더 위에 있어? F가 앞에 있으면서 얘가 실제로 F가 더 위에 있죠? 그럼 이때 정적분은 양의 값이 나와 음의 값이 나와? 다시 F가 빨간색이다? 얘가 빨간색이야. 근데 실제로 이 구간은 누가 더 위에 있는 구간이야?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이지. 그럼 요 넓이를 구하면, 그러니까 정적분을 구하면 그게 양의 값으로 나와 음의 값으로 나와?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 이해돼요? 왜 양수예요? 누가 더 위에 있어? 지금 이 x축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두 개 뭐 했니? 뺐잖아요.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보자는 거야. 그럼 조금 여기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요 넓이는요, F라는 게 더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앞에 왔잖아. 그럼 이거 양수냐고 음수냐고. 정적분 했을 때.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 이해돼요? 양수. 얘는요? 얘는 뭐로 나오겠니? 이건 음수로 나오겠지. 왜?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단 말이야. 대소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때는 또 음수인 거야.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적분하면 얼마 될 것 같아? 한 번에 적분하니까. 뭐? 아, 봐봐요. 인테그럴. 얘 누군지 몰라서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 0부터 알파까지 f에서 g를 뺀 거의 정적분이랑 더하기 알파부터 4까지 f에서 g를 뺀 정적분을 더하면 이거 얼마일 것 같냐고. 써보자고. 얘 뭐야? 얘가 S1인 거 괜찮니? 얘 뭐예요? 얘 마이너스 S2라고. 마이너스 S2. 알겠어요? 왜? 음수니까.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누구야? 3차 함수, 아니 2차 함수가 위에 있단 말이야. 써지는 거는 3차 함수가 앞에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피적분 함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네가 실제로는 넓이는 뭐가 돼? 똑같다고 했네?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0 되겠죠? 0인 거야. 근데 앞으로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얘가 0입니다 라고 바로 쓰자고. 넓이가 뭐 할 때? 똑같은데 대소가 바뀌어 있을 때. 알겠지? 그럼 이거 장점이 뭐야? 알파 굳이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굳이 이거 쪼개서 갈 필요가 없거든. 알파로.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바로 하자는 거야. 그럼 이거 피적분 함수가 뭐라고 나와요? 피적분 함수가 뭐라고 나와요? 두 개를 빼세요. 누구랑 누구? 아유 헷갈려 죽겠다. 얘 누구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얘가 누구예요 지금? 야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지금 몇 번 풀고 있니 내가?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인가요? 이렇게 두 개를 빼시자 이겁니다. 빼면 뭐예요? x 세제곱에 뭔데? 마이너스. 얘들아 나 자신이 없다. a 더하기 4예요. 에 x 제곱이고 마이너스 4 플러스인가? 플러스 4ax가 되겠다. 이거의 dx. 그거 계산하면 0 된다는 소리야. 그냥 계산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이해돼요 이거? 계산합시다. 얘들아 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의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a 더하기 4의 x 세제곱에 더하기 2ax 제곱이고 를 얼마부터? 0부터 4까지 하래. 그러면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 계산이 너무 더러운데? 어쩔 수가 없어. 4 들어가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고요. 아 장난해? 3분의 1에 요거에 64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싫어요? 32a야? 는 0이다. 오 다행이다. 얼마로 약분할 수 있죠 이거? 32로 약분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2 빼기 3분의 2a죠. 마이너스 3분의 8이겠죠. 그리고 더하기 a가 되겠지. 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분의 1a가 엄마? 저거 두 개 계산해서 넘기면 3분의 2라는 게 나와서 아이고야 a가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죠.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거다. 어쩔 수가 없다. 요까지 괜찮니? 그래서 앞으로 넓이가 똑같다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방금 한 대로 한 번에 정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전혀 안 되냐 이게? 이게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요? 9,000원이거든요. 이 고정을 못해. 고정을 이러면 씨 저걸로 쓸까? 이걸로 해야겠어. 자, 그러면 뭐 한다 했지? 넘어가서 목 아파. 자, 얘들아 이제 뭐 할까? 그 840번으로 가보자. 840번.
840도. 그 문제를 또 읽어볼게. 너네 그 2차 함수 그릴 수 있니 없니?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그래서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인 거야. 까지 괜찮아? 그리고 기울기가 m짜리인 0,0을 지나는 직선이면 여길 지나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던 이 혓바닥 모양의 넓이가요. 그 직선에 의해서 몇 등분되라는 거야? 2등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얘가 y는 mx인데 요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3x가 되겠지.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야, 근데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m 값을 구할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말고 가보자. 잘 봐봐. 좀 보니까 뭐 해야 돼? 일단은 너네가 이거부터 찾아. 얘가 과연 얼마일까? 너네 이거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쉽게 찾는 법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찾으라 했었지? 요거? 빨리 기억해줘. 6분의 뭐예요? 요 a의 절대값인 거 1 쓰고 요 간격이 얼마야 지금? 3이잖아. 이거의 세제곱 기억나지? 아주 좋아요. 이게 얼마래요? 2분의 9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라는 거야? 방금 한 거에 반이란 소리예요. 이거의 반이라고 해요. 4분의 9란 소리예요. 그럼 너네 저 4분의 9는 어떻게 찾을 거니? 원래는 뭐 하는 게 맞냐면 요 2차 함수에서 요 1차 함수 뭐 하면 돼? 빼서 적분하는 거야. 근데 내가 공식을 왜 알려줬냐면 너네가 얘만 알잖아요? 그럼 너네 요 간격 알아볼라? 알지? 그럼 얘도 결국은 이거 넓이 공식이랑 어떤 거야? 똑같은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었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지? 별거 없어. 그럼 걔가요 또 6분의 최고차 계수는 2차로 그냥 잡으면 돼. 이거 1 쓰시고요. 너네 얘 찾을 수 있어? 찾을 수는 없어요. 대신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 여기다가 는 mx 하면 돼요. 연립하란 소리야. 그래서 넘기면 x제곱에 더하기 m 빼기 3의 x 이렇게 돼가지고 x 값이 0 또는 뭐야? 3 빼기 m 이렇게 나와요. 3 빼기 m.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0 또는 3 빼기 m. 야,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누구라는 거야? 여기 좌표가. 얘가 3 빼기 m이란 소리예요. 요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거에다가 3 빼기 m에 몇 제곱하면 돼? 세제곱하면 된다. 요게 성립한다는 소리야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해요. 얘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2예요? 3이야?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사실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지금 머리에 잘 안 들어가. 여기서 뭐라고? 3-m의 세제곱이 뭐라고요? 2분의 27인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 야, 너네 이거 m값 찾을 수 있니? 못 찾지? 근데 물어보는 거 봐봐. m제곱 마이너스 9m제곱 더하기 27m 걔가 얘 전개하면은 뭐 하는 거냐면 나오는 애예요. 알겠어요? 얘 전개 좀 해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 너네 세제곱이니까 요 안에 있는 거에 빼는 순서가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m 빼기 3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버리자.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돼요? 그럼 얘 세제곱 해봐. m의 세제곱 마이너스 9m제곱 더하기 27m 더하기 27 이거다. 얘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분의 27이다. 이거 마이너스죠. 미안해.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요 상수만 넘기면 답이야. 그럼 답이 얼마예요? 요만큼은 2분의 27이겠죠. 그래서 그 공식을 알면은 좀 편하다. 그래서 그거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외우라 한 거예요. 넘어가. 당장 넘어가서 128쪽에 넓이의 최소값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속도와 가속도를 좀 하는 걸로 합시다. 해도 되겠어요 이거? 너 힘들어 혹시? 안 힘들지?
난 힘들어. 응? 나 12시에 나왔어요 오늘 출근은. 힘들다고. 오케이.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이네. 오케이.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니까 나도 너희를 공감하지 않도록 할게. 시연 알겠지? 조용히 해라. 말이 많다. 12시 나가서 뭐 했는데? 초밥 먹었다고? 씨, 좀 자랑하는 거야? 나 밥도 못 먹었는데. 어? 뭔데 이거 지금 843. 어이가 없네. 갑자기 자랑을 해버리네. 자, K가 양수고요. Y는 K분의 1의 X 세제곱. 걔랑 Y는 마이너스 9K의 X 세제곱이래. 자, 그리고 X는 1.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잘 봐. K의 부호가 지금 뭐라고요? 양수였잖아. 얘들아,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뭐야? 개수가. 음수인 거 알겠어? 복잡해도 일단은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봐봐. 너네 세제곱 함수 이런 가장 기본 개형은 그냥 이거 있잖아. y는 x의 세제곱 이거. 걔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니? 삼중근 형태로? 그치? 그럼 얘 뭐야? 정확하진 않아도 어쨌든 이런 제대로 해야겠죠? 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어이구. 정확하진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니? 이런 형태로? 맞아? 얘가 이제 y는 k분의 1의 x 세제곱인 거야. 왜냐면 양수를 곱한 거니까 개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근데 얘는 부호가 뭐예요? 음수니까 방금 한 거의 모양을 어떻게 하면 돼?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해돼? 얘를 내가 y는 뭐라고? 마이너스 9k의 x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그리고 x는 1이래. x는 1. x는 1이면은 한 요 정도로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럼 여기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예요? 둘러싸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니겠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요만큼?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 넓이 어떻게 찾니? 얘들아, 적지만 말고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 요 넓이 어떻게 찾아요?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건데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요? 얘에서 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않을까?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그 넓이 나오는 거야. 그거 정적분하면. 알겠어요? 그 내가 요만큼의 넓이는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얘에서 얘를 빼자는 거야. 그럼 더하기 9k의 x 세제곱의 dx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해됐어요? 그냥 뺀 거니까. 뭘 구해달래요? 넓이의 소야 최대야. 최소를 구해달래. 야, 한번 해볼까 이거? 일단 이거 개수를 좀 묶어볼래 얘들아? 0부터 1까지 k분의 1이랑 9k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x 세제곱인 거야. 근데 이 x 세제곱을 너네 이적분하면 얼마였어? 4분의 1이라고. 내가 자주 나온다 했죠. 오늘도 몇 번째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안 그래도 계산 더럽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외워두면은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문제 풀 때 훨씬 편해.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인 것도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외우세요. 그럼 뭐라고 이거 결국은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k분의 1과 9k를 더한 거다. 근데 k는 무슨 수래? 양수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산술기하밖에 없겠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지? 세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만큼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2배의 루트 곱해봐. 얼마야? 9만 딱 남아요. 그래서 루트 9니까 3이라서 6 나오겠지. 그럼 얘네 전체 파란색 전체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이 그래서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됐지? 요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로 갑시다. 유형 3개.
아유, 꽤 할 게 있네. 자,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아까 내가 개념 프린트 줬죠? 그걸로 마무리를 오늘 해봅시다. 얘들아, 어느새 마지막 수업이야. 오늘 12회차거든요, 오늘이. 거짓말이야. 14회차입니다. 오늘 14번째예요. 우리가 방학에 정규 수업 말고 14번을 본 거예요. 응? 이제 그만 봅시다, 이제. 더 보고 싶어도 못 보죠, 이제. 내가 계약을 하니까. 자, 봐봐. 해볼게요. 거기 속도와 가속도 해가지고 기본 용어 정리로 갈게. 첫 번째.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평균 속도래요.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분의 뭐냐면 위치 변화량분의 량분해가 아니지. 양을 누구로 나눴다는 거냐면 이동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이동 시간으로. 총 이동 시간. 그게 평균 속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뭐 집에서 도서관을 갈 거야. 여기가 100km라고 해봐요. 이러면 안 되죠. 100km면 미친 거죠. 1km였다고 해봐요. 너네가 이거를 가는데 예를 들어 30분이 걸렸어.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시속으로 따지면 30분은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이죠. 2분의 1시간. 그러면은 이 이동 시간에다가 2분의 1 그냥 넣으라는 거야. 그리고 위치가 얼만큼 변한 거니? 1만큼 변한 거지. 여기다 또 얼마 두면 돼? 위에다가는 1을 그냥 두면 돼요. 그대로 나누면 돼. 그럼 얼마라고 나와? 2라고 나와요. 아, 나는 거의 엄청 천천히 간 거네. 2의 속력으로 간 거야. 걸어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뜻하는 건데 그냥 너희는 이걸 외우시면 돼. 아, 뜻이 저거구나. 알겠지? 용어가 소통이 돼야 돼, 문제랑.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알려주는 요놈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 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오른쪽으로 봐봐. 평균 뭐라고 나와요? 속력으로 갑시다.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그 위에 봐봐. 총 이동거리 나누기 총 이동 시간이래. 그럼 이게 도대체가 뭐냐? 잘 봐봐. 그럼 너네 다시 써볼게요. 총 이동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래. 너희 요거 둘의 차이점 알겠니? 너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쳐봐야 그러면 직선 거리는 내가 알기로 한 35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비에 찍히는 거리수는 거의 500km에 가까워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실제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더 길지 않을까? 이해돼요? 한 번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평균 속력을 물어봐.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막 고속도로 갔더니 파란색으로는 500으로 나왔다 쳐보자. 너네한테 평균 속력을 물어봤다 해봐요. 그러면은 350으로 계산해야 돼요? 500으로 계산해야 돼요? 500인 거야. 그때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평균 속도를 물어봐요. 그럼 누굴 써야 돼요? 그땐 350을 쓰는 거야. 왜? 여기서 여기까지 위치가 실제로 어떻게 변한 거야? 350만큼 변한 거잖아. 거기 내가 써놨죠? 위치 변화량은 뭐라고 내가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그게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너네가 이걸 구분지어서 잘 외우셔야 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좀 조심을 하자. 그럼 봐봐요.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속도 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얘들아 조금 더러워지긴 하지만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순간 속도라고 써놔요. 순간. 괄호치고.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우리가 그 속도라고 부르는 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해요. 순간 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 자동차 타면 알잖아. 아빠 차를 타면은 계기판이 계속 이렇게 속도가 바뀌죠. 맞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 순간에 얼마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속도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찾냐면 그냥 정의 자체가 그래요. 속도의 정의가요.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화율을 뜻해요. 시간에 대한 뭐라고요? 위치 변화율.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위치 값이 변하는 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얼마의 속도로 갔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그냥 간단해. 얘들아, 이건 그냥 위치를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위치는 해놓고 위치에다가 프라임. 알겠어? 그럼 너희는 앞으로 그냥 속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를 미분한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속력. 속력이 누구래요? 속력은 얘들아 속도의 크기를 뜻하거든요. 알겠어? 다른 말로 속도의 절대값이다. 까먹지 마세요. 정의니까 외워야 돼.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뭐냐? 너네 가속도가 뭔지 알지? 무슨 말인지는 알죠? 너네 비행기 타보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보면, 왜 비행기로 예시를 드냐면 너네 비행기 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상공에. 그럼 그 올라갈 때만 이제 밥 주고 그러잖아. 그럼 그 시간에 비행기가 막 심하게 움직여요? 아니죠. 어때요? 그냥 이게 움직이는 창밖을 보지 않는 이상 이 진짜 움직이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 왜 그런 거야? 그때 비행기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돼 있는 상태냐면은 등속도 운동을 해서 그래요.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지했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 순간 뭐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근데 너네 비행기 처음에 딱 활주로에 들어서가지고 갑자기 막 올라가죠. 그때는 어때요? 몸이 뒤로 젖혀지잖아. 맞아? 그때는 뭐가 있는 거야?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뭐냐? 가속도는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율을 뜻해요. 속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소리야. 그래야 가속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또? 얘는 누굴 미분한 거다?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이걸 써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예요. 속도를 미분하면 뭐겠니? 가속도겠죠. 거꾸로 얘네를 뭐하면?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올 거고, 거꾸로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적분하는 과정은 뒤에서 하는 거예요. 속도와 거리에서.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요거 하는 거다. 요까지 괜찮아? 이해됐지? 그럼 그 밑에 이제 내려갑시다. 두 번째, 속도와 가속도로 갈게요. 속도와 가속도. 자, 거기 괄호치고 내가 뭐라 써놨냐면 그것도 말 바꿔야겠다. 수투에서가 아니라 이제 미적분 원이죠. 미적분 원에서는 무슨 운동만 다룬대요? 직선 운동. 직선에다 동그라미. 2차원 운동 다뤄 안 다뤄? 안 다뤄요. 무조건 1차원 운동. 뭐야? 좌우 움직임이나 상하 움직임만 하겠다는 거야. 좌우 상하. 간단한 것만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거 봐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 동그라미. 얘들아, 수직선 자체가 뭐예요? 직선 운동이죠. 수직선이면은 어느 축밖에 없는 거예요. X축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FT라는 함수라고 했대요.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러면 뭔 말일까? FT를 T제곱이라고 했대. 자, 칠판 좀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지. 잘 봐봐. 저 함수를 그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려달라는 거 아닐까? FT. 이게 T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칠판 좀 봐봐요. 그럼 실제로 이게 이 점이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거니? 생각을 빨리 해봐요. 실제로 점이 이런 모양의 움직임을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이 소리야. 잘 봐. 여기를 X축이라고 잡아요. 자, 칠판 좀 보라니까요. 칠판 좀 계속 봐봐요. T에다가 0 넣어봐. 얼마 나와? 0 나오지. 시간이 0일 때 위치도 0이라는 거야.
t에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오지. 시간이 1 됐을 때 위치도 1 됐다는 거야. t에다가 2 넣어볼래?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그러면은 2초가 됐을 때 뭐 한 거야? 4에 와 있는 거야. 그럼 점점 뭐해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거 느껴져요? 알겠어요? 그런 움직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걔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1초일 때는 1이었던 거고 위치가, 2초일 때는 4였던 거고, 3초일 때는 9였겠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위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실제로 공이 이렇게 이 움직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수직선 위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데 설명해 볼게요. 거기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A초부터 B초 사이에서 P의 움직임을 관찰해달래. 자, 만약 이거야.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얘가 왔다 갔다 할 건가 봐.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거래. 그때 그 움직임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대요. 얘들아,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내가 좀 약간 비대칭 형태로 2차 함수는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해놓은 거고요. 여기를 A라고 해볼게. 여길 C라고 잡고 여길 B라고 했다 쳐요. 이게 F인가 봐. 그럼 봐봐. 이때의 Y좌표가 누구예요? 이게 FA 아니니? 맞지? 그리고 요때가 누구예요? FB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때가 얼마인 거야? FC인 거겠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이거의 움직임은 A초부터 B초까지만 관찰한다고 했을 때 A초에서 B초까지 움직일 때 계속 위치값이 뭐 한 거야? 커졌죠. 그러다가 얼마를 기점으로? C1대를 기점으로 뭐 한대요?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 봐봐. A초일 때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처음에는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지. 언제까지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때의 좌표가 FA인데 C초가 됐을 때까지 커진대.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T가 C초일 때. 그때 위치가 얼마인 거야? FC인 거죠. FC. 그때 위치는 FC. 이게 FC야! 근데 여기서 다시 뭐 했대요 이제? 뭐 했대? B초까지 관찰해봐. 내려갔대지. 여기서 내려갔다는 게 여기서 뭐 했다는 거야? 왼쪽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반환점을 돌고서 내려왔다는 거야. 여기가 B초일 때 F 어디까지 도달한 거야? B까지 도달했겠죠. 그럼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이때의 평균 속도가 뭐야 얘들아? 평균 속도. A초부터 B초까지의 평균 속도. 아까 평균 속도가 뭐였죠?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총 이동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지. 위치 변화량이 뭐라 그랬어 내가? 마지막 위치에서 누구 빼는 거야? 처음 위치 빼는 거라 그랬잖아. 야, 그럼 A초부터 B초까지 총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시간이 얼마인 거야? B 빼기 A겠지. 알겠어요? B에서 A를 빼요. 그거 분해. 위치 변화량은 뭐겠니? 위치 변화량이 뭐야? 위치 변화량. 마지막 위치에서 누구 빼라고? 처음 위치 빼라고. 마지막 위치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FB. 처음 위치는요? FA잖아. 그거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럼 그 말은 잘 들어야 돼. 그 말은 얘를 고려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속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시작이랑 끝이 중요한 거지 중간에 네가 무슨 길을 거쳐왔는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FB에서 누구 빼면 돼요? FA 그냥 빼주면 되는 거다. 요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그럼 평균 속력은 뭐야? 평균 속력 마찬가지야. 얘는 뭐 분해로 시작해야 돼 일단? 총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총 이동 시간 위에랑 뭐 하겠어? 똑같아야죠. 같은 움직임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총 이동거리. 실제로 얘 여기서 어디까지 먼저 가? 여기까지 가지?
그 다음 여기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도 돌아가죠. 그거 다 계산해야 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빨리 생각해봐.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아, 얘들아, 이거 길이 얼마야? 왜 안 굴려? 기다리지 말고 빨리 생각해. 세희야, 그만 졸려하고 빨리 생각하라고. 뭐예요? 아니, 지금 좌표가, 얘가 지금 좌표가 얘고요. 얘 좌표가 지금 얘잖아요. 얘네 길이 얼마냐고요? FC에서 FA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일단 여기서 FC에서 FA를 빼라고. 더하기.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요만큼 또 갔잖아. 그럼 또 누구에서 누구 빼요? FC에서 누구 빼면 돼? FB 빼면 되겠지. 요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실제로. 알겠어?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제. 그러려면 너네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결론이야. 속도는요, 오히려 간단해.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근데 속력은 중간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거야. 너네 지금까지 속력이랑 속도랑 구분 지으면서 살았어?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았지? 근데 이제는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지? 둘이 다른 말이다. 속력은 뭐다? 이렇게 중간 과정이 다 들어간 거다. 이동거리로 계산하는 거고요. 속도는 뭐예요?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거기 내가 다 써놨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다 써놨고, 위치는 FT, 속도는 뭐겠어요? 그러면 미분 한 번 하면 돼. 알겠지? 미분 한 번 하면 되고, 속력은 뭐야? 미분한 거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돼요. 아까 배웠던 대로. 가속도는 뭐예요? 미분을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된다. 야, 지금 쉴게. 지금 쉴 테니까 좀 이따가 쉬었다가 졸면 안 돼? 어? 졸면 안 돼요. 너 씨 핸드폰 하지 말고 졸리면 자 그냥.
당장 일어나. 물 먹고 와 얘들아. 빨리 일어나. 물 먹고 와. 껌 먹어 껌. 맛있겠다. 먹어. 깨졌다.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어? 잠 못 잤어요? 그건 아니고. 어?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얘들아 너네 오늘만 하면 돼. 오늘만 하면 그럼 특강 끝나요. 남은 시간 쉬면 됩니다. 알겠지?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화요일, 목요일에 너네 특강이 없는 거야. 학교 나가. 그러니까 학교 나가라고. 네. 계약해도 시간 못 가죠. 네. 토요일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씨. 응? 학교는 더 빨리 가는데. 조용! 조용히 해.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응? 조용해요. 자, 교재로 갈까요? 하하. 책 펴 씨. 빨리 책 펴. 자, 교재는 몇 번? 85쪽으로 오세요. 85쪽. 어휴, 또 재밌겠다. 얘들아, 554번으로 가보자. 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어? 다들 토요일에 뭐해? 학원 가? 오, 학원도 오잖아요, 그죠? 자, 544번으로 와봐.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자, 그게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중요해요. 나중에 적분 쪽 가가지고 그때 좀 중요하니까 지금 체크 좀 해놓으시고. 이거 했다고요? 빨리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잠이 안 깼나 보다. 미안해요. 자, 물 먹고 오라고 할 뻔했는데 내가 물 먹고 왔어요. 네. 미안해. 어? 미안하다고. 자 보세요.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치시고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그 X가 지금 누구냐면은 그 X가 T의 세제곱 더하기 3T의 제곱 더하기 KT인가 봐. 근데 얘들아 얘가 가속도가 18일 때의 위치가 21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속도가 18일 때를 먼저 그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속도가 뭔데? 얘들아 얘가 지금 위치인 거 알겠어요? 우리 아까 위치를 뭐 한 거? 미분을 2번 하면 뭐가 나온다 배웠어요? 가속도가 나온다 배웠죠. 미분을 저거 2번을 해주는 거야. 그럼 X'을 구해볼게. 그럼 속도예요 이게.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k예요. 얘가 지금 속도입니다.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라고. 그럼 2'이라고 읽으면 돼요. 2'. 알겠죠? 뭐 그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냥 t 6t에다가 더하기 6인 거지.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지금 해달래요? 가속도가 18이 되는. 맞지? 가속도가 18일 때. 그럼 t는 얼마일 때야? 2일 때가 되겠죠. t가 2일 때. 근데 그때의 뭐가? 그때의 위치가. 그럼 그때 위치는 다시 어디다 넣으면 돼? 2를 위치식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때 x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보자고. 2를 넣어볼래 얘들아? 8. 2를 넣어볼래요? 12. 2를 넣어볼래요? 2k. 그러면 22가 된대. 아 k가 얼마인 거야 그러면?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k가 1이구나. 해달라는 건 뭐야? k네. 에이 끝났네. 이해됐지? 별거 없죠 아직은. 넘어갑시다. 넘어가 이씨. 넘어가. 빨리빨리 넘어가. 빨리빨리. 얘들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말이야. 야 558번으로 와봐.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밑줄.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쓰일진 몰라도 항상 체크는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미분에서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적분 가면 중요해. 그래서 자꾸 체크하라는 거야, 습관적으로. 자, 계속 읽어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얘들아, XP가 점 P의 위치, XQ가 점 Q의 위치인가 봐요. 걔네들을 지금 얘는 ET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T제곱으로 준 거고요. XQ는 뭐예요? T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2T라고 줬어요. 그냥 위치를 준 거예요. 각각 점들의 위치. 근데 얘네들이 출발한 후 다시 만나는 순간, 밑줄. 출발한 후 다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가 같아지면 만나요? 당연히 위치가 같으면 만나지 않겠니? 얘네가 이렇게 만났대요. 둘이 똑같아졌나 봐. 연립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 문제야, 수학 문제야? 어쨌든 수학이지. 그러니까 그냥 읽고 수학으로 푸는 거예요. 과학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막 뭐 원리가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미분적분만 하면 돼. 그럼 가볼게요. 자, 그 순간에 두 점의 속도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속도 얘기 나왔으니까 각각 뭐는 해놓을래? 미분 좀 해놓을까? 잘 봐요. 우리가 속도를 주로 V로 많이 써요. 그래서 VP, VQ로 좀 쓸게. 얘들아, VP는 저 미분해봐. 6T 제곱에다가 더하기 2T야. VQ는 뭐야? 3T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인 거야. 근데 위치가 똑같을 때를 일단 찾아야 돼요. 위치가 똑같아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연산을 해줘야 되냐면 얘네가 똑같습니다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둘이 똑같아.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넘기면 t의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야. 그게 0이다. 그럼 이거 얼마로 묶을 수 있어? 뭐로? t로 묶어요. 야, t로 묶으니까 2차 방정식 나온다. 2, 1 풀마 들어가니까 얘들아, t에다가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1인데 그럼 t 값이 누구야? 마 2랑 0이랑 1이지. 야, 시간이 음수인 게 말이 돼? 얘 우리 찾는 게 아닙니다. 시간 0은 가능은 해요. 왜냐면 0초일 때가 뭐야? 시작할 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출발? 후라고 했죠. 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t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때에 각각의 속도를 구해달래요. 그럼 여기다 얼마씩 넣으라는 거니? 1씩 다 넣어달라는 소리야. 알겠지? 여기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8 나와. 걔가 알파예요. 여기도 1 넣어봐요. 5 나와요. 걔가 베타인 거야. 야, 지금까지 하면 어려워? 아니지, 할만하지. 그냥 요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달라는 게 뭐야? 두 개를 곱해달래. 40. 자, 그 다음은 561번으로 갈게요. 561. 자, 561번 봐봐. 직선 도로를 달리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무조건 뭐만 다룰 거라고? 직선 운동만 다룰 거라고요. 알겠죠?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는데, 잘 봐봐. 얘가 도로를 달리나 봐. 근데 제동을 이때 딱 걸었다고 해봐요. 그 다음부터의 제동 거리를 x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x가 얘에선 뭐예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그 x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위치라고 써놔. 여기서의 x의 뜻은 위치가 된 거다. 근데 걔가 시간에 대해서 18t 빼기 0.45t 제곱이래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걸 궁금해할 필요 없고요. 근데 얘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밑줄,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 어떻게 찾죠 이거?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정지를 했다는 건 뭐가 0이 됐을 때 말하는 거야? 속도가 0일 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속도는 0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거의 뜻은 앞으로 속도 V라고 할게. V가 0이란 소리야. 그럼 너희는 빠르게 얘를 뭐 해? 일단 미분부터 좀 하자. 제 미분하면 18 빼기 얘 미분하면 앞에 2배가 가면서 0.9가 돼요. 0.9t. 얘가 V인데 걔가 0 될 때 찾자고.
그럼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0.9t 빼기 아니지 18 빼기 0.9t로 쓰는 게 맞죠? 18 빼기 0.9t 양변에다가 그러면 10을 좀 곱할까요? 그럼 180은 9t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그럼 뭔 말이야 이게? 20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20초 뒤에 나야 정지를 한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지 20초 후에 정지를 했다는 소린데 그때까지 뭘 구해달래요?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요. 움직인 거리. 얘들아 t가 0일 때가 브레이크를 밟을 그 시점이죠. 맞아요? 그때가 위치가 얼마야?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예요? 0이지. 그럼 t가 20일 때야 정지를 했대? 그때 위치는 얼마야? 20을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될 거 아니야. 20 넣어보세요. 얼마예요? 360이죠? 그 다음 빼기 여기다 20 넣어봐. 제곱하면 400 나오죠? 그거에 100분의 45래. 그럼 45에다가 4배만 해주면 돼요. 그럼 180이 나와. 그럼 얼마야 이거? 180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브레이크 밟은 시점부터 20초 뒤에 나야 멈춘 건데 이때는 0이고 위치가 이때는 180이래. 그럼 얼마 움직인 거니? 180 움직였죠. 답이 180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거 알겠어? 괜찮아? 근데 이제 얘들아 요거 좀 얘기를 해보자. 아까 내가 여기서 아직 정리 안 됐나요? 너네 개념 프린트 옆에다 펴놔야 돼. 그건 하나 뭐 적을 게 있거든요. 여기서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뭐 했냐면은 A서부터 C까지는 뭐 했니? 여기서 증가했지. 여기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 걸 말한 거야? 오른쪽이야. 증가가 오른쪽이야. 근데 여기 C를 기준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로 바뀌어요? 왼쪽으로 바뀌죠. 결론이 뭐냐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우리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 거기다가 그래서 개념 프린트에다 써놓으세요. 좀 잘 좀 써볼까? 빈 공간 많으니까 아무 데다가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속도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들아 위치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 운동 방향이 바뀔까요? 위치 입장에서 이 그래프 입장에서 증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이때는 증감이 바뀔 때야. 근데 과연 그게 속도 입장에서는 뭐가 바뀔 때가 될까 얘들아? 속도 입장에서 보세요. 속도 입장이라는 거는 위치를 뭐 한 게 속도였죠? 미분. 즉 얘는요 위치의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냐면 도함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치의 도함수. 그지 않겠니? 너네 원래 함수의 증감이 도함수의 뭐가 바뀔 때 바뀌어요? 부호였어요. 그래서 속도 입장에서 뭐가 바뀔 때냐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뀔 때. 그게 항상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다. 이렇게 두 가지로 너네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재로 다시 돌아가 볼게.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자, 그럼 거기서 얘들아 563번으로 가볼게. 563번 563을 보시면 거기 이제 그래프가 되게 이상하게 하나 나와 있죠. 그게 무슨 그래프야 일단 얘들아?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그거 뭐라 써 있어요? 속도 그래프라고 돼 있는 거 보여? 얘들 보고 있는 거니? 563번에? 어우 시끄러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 이렇게 됐나봐.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가 됐었고 여기가 4가 됐나봐요. 여기가 5가 됐고 여기가 6이다. 이런 상태고 얘가 지금 3이고요. 얘가 지금 1인가봐. 이게 지금 속도라고 얘들아. 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위치의 뭐예요? 도함수인 거야. 위치의 도함수. 알겠니? 그럼 너네 도함수 뭐가 제일 중요해? 부호라 배웠잖아. 부호 좀 써놓을게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이것만 그냥 일단 체크를 좀 해놓자. 그리고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자,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 점 P는 정지해일 때. 자, 아까랑 똑같은 말이거든. 정지에다 동그라미. 그거는 속도가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0일 때 말하는 거지. 야,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0이야?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야, 그럼 실제로 정지한 건 언제겠니? 여기랑 얘네 말하는 거야. 속도가 진짜 0인 애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석해야 돼. 막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2초부터 4초에서 점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했었지? 원래 함수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게 수직선에서 어느 쪽이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그냥 도함수의 의미대로. 알겠지? 3번 봐봐요. t가 5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까 말했지. 운동 방향 언제 바꾼다 했어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부호가 바뀔 때라고. 봐봐. 부호가 바뀔 때. 왜? 지금 얘 속도니까. 근데 5초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요? 얘 부호 얼마에서 얼마로 갔어? 5초를 기준으로 풀에서 풀로 간 거잖아.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틀렸어요. 4번 3초부터 4초에서 점 P의 속력이 증가한대요. 3초부터 4초에서 속력이 증가하니. 속력이 뭐야? 빨리 거기 속력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아까 뭐라 그랬지? 속도에 뭐 씌운 거? 절대값. 그럼 너네가 여기서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니? 얘한테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근데 걔가 3초부터 4초 사이에서 증가하니 뭐하니 오히려 속도 입장에서는 속력 입장에서는 감소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지? 배운 대로만 적용하면 돼. 5번 0초부터 6초까지 전 구간 다 보라는 거네. 운동 방향 3번 바꾸니. 야, 운동 방향 몇 번만 바꿔요? 2번이야. 왜? 부호가 바뀌는 게 2번이거든. 어쨌든 틀린 거다. 그래서 이대로만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566번으로 가볼게요. 참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네. 자, 566번. 지면에서 A m/s의 속력으로 똑바로 위로 던졌대요. 이건 지금 그럼 무슨 운동이 된 거니? 상하 운동으로 바뀐 거야. 알겠지? 차이점 그밖에 없어요. 근데 t초 후에 높이 h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h. 이번에는 그 h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니? 얘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소가 딱 3개야. 위치, 속도, 가속도. 알겠어요? 그럼 거기가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위치고 누가 속도고 누가 가속도고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h가 위치인 거고요. 그럼 너네가 이걸 당연히 미분하면 그게 뭐야? 그게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5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야, 그럼 봐봐. 얘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45m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 a의 뭘 구해달라고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얘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a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야, 그냥 봐봐.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죠. a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는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은 t에 OT로 묶을까요? 이거 마이너스 OT로 묶으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t 되는 거 괜찮니? 얘는 누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a 되는 거 괜찮아? 그거 얘 위로 볼록한 거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5분의 a거든. 너네 생각해봐. 이거 a가 커질수록 요 꼭지점도 뭐해져요? 점점 올라가겠지. 이해돼? 왜 그래? 왜 이걸 확정 지을 수 있냐면 이미 t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5로 뭐 돼 있어? 결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래프의 폭은 절대로 변해요? 안 변해요? 폭은 안 변해. 근데 얘가 커진다는 거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얘 그래프 자체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니? 근데 문제에서 뭘 했다고? 45m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A는 제일 뭐 했으면 좋겠대? 최대한 작게 설정하고 싶대. 그럼 결국 언제 45m를 찍으라는 거야? 생각해봐. 이렇게 됐는데 요때가 45가 나왔어. 요 길이가. 이거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얘보다 더 작은 A가 존재할까? 언제 그럼 더 작게 나와요? 딱 얘가 뭐 됐을 때? 요 길이가 45가 도달을 했을 때.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45를 만들어주는 순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딱 한순간 존재할 때 그래프가 제일 조금 올라갔겠죠.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A를 최대한 작게 설정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위치에다가 T에 이 가운데를 대입해요. 그 가운데가 누군데? 이 둘의 평균. 0과 5분의 a의 평균. 그럼 뭐야? 더해서 2로 나눠봐. 10분의 a인 거야. t에다가 10분의 a를 넣었을 때 얼마가 되라는 거냐면 45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45가 되자. 언제? t에다가 10분의 a를 대입하면 돼요. 야, 저 앞에 거에다 10분의 a 넣어봐. 그럼 10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도 10분의 a 넣어봐요. 그러면은 100분의 뭐라고 나와? 5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을 해요. 이거 두 개 일단. 여기 20이 돼가지고 통분까지 해주면은 20분의 얘도 a제곱이 될 거고 그게 45일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은 a제곱이 얼마가 됐을 때 말하는 거니? 900이 됐을 때 말하는 거네. 그럼 a는 얼마일 때 말하는 거예요? 30일 때 말하겠죠.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은 30이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다. 왜 그러냐면 속도가 속도의 그 의미를 설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위치 가지고만 한 거여서 그렇게 막 썩 좋은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뭐 나오면 풀어야죠. 이렇게. 이해돼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이번에는 570번을 해줄게요. 570번. 자, 570번 봐봐. 같이 한번 해보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경민이가 있대요. 근데 걔가 높이가 3m짜리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을 할 건가 봐. 출발 딱 해가지고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근데 무슨 말이냐? 일단 그림을 좀 그릴게. 자,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높이가 지금 3m래, 3m. 단위는 미터입니다, 지금. 근데 이 경민이라는 아이의 키가 얼마냐면은 1.5래, 1.5. 얘는 여기가 1.5인가 봐.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건 뭐냐면 경민이의 그림자 길이 밑줄. 지금 누구의 변화율을 찾으래요? 경민이의 그림자 길이의 비율 아닌가요? 그림자 길이. 그럼 우리는 뭘 나타내는 게 목표냐면은 경민이의 그림자 길이를 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너희는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 t초 후라고 써놓으세요.
아 지금은 단위가 분이다. 미안해. 단위를 t분후라고 합시다. t분후. 내가 왜 단위를 분으로 잡았을까 얘들아? 거기 아까 뭐였어? 매분 90m지. 매분 때문에 그래. 매분. 매초가 아니야. 매시간이 아니야. 매분이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한 건지? 분 때문에 그래. 분 때문에. 잘 봐. 그럼 얘들아 당연히 가로등 빛이 나와. 그럼 경민이의 머리 끝을 치고 그 빛이 뭘 만들겠니? 그림자를 만들지 않겠니? 그럼 실제 그림자 길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그림자라고 해요 우리는? 요 길이를 그림자라고 하지 않니? 그림자 요 길이. 이거를 누구로 하자고요? t로 표현하자고.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매분 얼만큼 간대? 90m 간댔지. 그럼 t분 동안 얘는 몇 미터 갔겠니? 90t 가지 않았겠니? 그럼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90t인 건데 잘 봐봐. 잘 봐봐. 너네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뭐야? 닮음 보여? 닮음? 그럼 여기가 1대 몇이에요 지금? 2잖아요. 그럼 여기 몇 대 몇이겠니? 똑같이 1대 2지.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겠니? 1대 1인 거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어? 똑같이 90t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 그림자 길이를 90t라고 표현을 한 건데 문제에서 뭐 해달래? 그거에 변화율 구하래죠. 변화율에다 밑줄 치세요. 변화율의 뜻은요 그냥 미분하란 소리야. 이해돼? 그럼 미분해봐. 얼마야? 90이지. 답이 90이에요. 얘가 답인 거야. 앞으로 뭐 하자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일단 누구에 대해 표현을 해요? t로 표현을 하세요. t로. 그 다음에 그거를 변화율 물어보면 미분하면 된다. 그럼 끝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옆에 것도 해볼게요. 572번으로 와봐. 자, 한 변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씩 길어진대. 자, 봐봐. 정육각형이면 얘들아 너무 그림 못 그리는데? 정육각형이면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기면 되나? 모르겠어. 그냥 막 그릴게.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한 변 길이가 지금 얼마야? 4야. 근데 그 한 변의 길이가 몇 초 얼마씩? 2씩 길어진대요. 얘들아 똑같아. 잘 봐. 너네 한번 t초 후에 그림을 만들어 봐. t초 지나면 이거 얼마로 변해 있어? 한 변 길이가? t초 4에다가 t초 동안 얼만큼 변했겠니? 몇 초? 2씩 변한대. t초 동안은 2t인 거 알겠어요? 알겠어? 그럼 여기 한 변 길이가 4에다가 몇 t 더하면 돼? 2t를 더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요거 뭔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죠?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때 정육각형의 넓이가 54 루트 3이 되는 순간에 넓이 변화율을 구해달래. 넓이 변화율의 밑줄. 그럼 너희는 빠르게 뭘 표현해야 돼? 넓이를 표현하면 돼요. 넓이를 변화율이라는 거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하라는 소리야. 야, 만들어보자. 너네 정육각형 넓이 공식 알아 몰라? 외우고 있니?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하면 돼 이거는. 정삼각형 몇 개로 쪼개? 6개로 쪼개요. 그러면은 한 녀석을 몇 배 할까? 6배를 합시다. 내가 그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야 그럼 잘 봐. 6배 해놓고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한 변 길이 뭐 하는 거였지? 4분의 루트 3 a제곱.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루트 3 써놓고 한 변 길이 제곱하라고. 그게 넓이 공식이었다고. 내가 이거를 안 외우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문제 풀 때 다 일일이 하잖아요? 그럼 계산이 너무 더러워져요.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는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한 변 길이가 지금 뭐라고? 2t 플러스 4잖아요. 이거에 제곱을 써주시면 된다. 이게 넓이다. 됐지? 근데 이거 나중에 뭐 할 거예요? 미분할 거야. 근데 좀 더러워서 얘들아 정리 좀 할까? 요거 얼마로 묶여? 2로 묶이지. 2를 그럼 묶어가지고 제곱해서 바깥으로 보내봐. 누구랑 사라지겠니? 4랑 사라져요. 그래서 앞에 6 루트 3만 딱 남는 거고요.
그 안에는 t 플러스 2만 딱 묶여서 걔네가 제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얼마인 순간을 말했어요? 54 루트 3이죠. 그럼 일단 그 순간부터 좀 찾아보자. 는 해보자. 그러면은 6 루트 3으로 약분하면 우변에 9가 남거든. 그럼 t 더하기 2가 풀마 3이라는 거야. 근데 시간이 아까도 말했지. 음수인 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t가 몇 초일 때 말하는 거야? 1초일 때 말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빠르게 이 s를 뭐 하면 돼요? 이 녀석을 이제 변화를 찾을 거니까 미분을 하자고. 자,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 앞으로 떨구라 그랬죠. 그럼 얼마가 돼요? 12 루트 3 그리고 t 플러스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괜찮아요? 여기다가 얼마 대입해요? t에다가 1 넣어달래. 그때의 변화율이니까 1을 넣으면 돼요. 1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와? 여기 3 돼가지고 36 뭐야?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변화율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만약에 넓이의 변화율, 만약에 길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물어보면은 일단 걔네를 표현하라고요. t로. 그 다음에 미분하라고. 변화율이니까. 그 다음에 시간 그냥 넣으면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시간을. 그럼 끝이야. 그대로 한 거야. 그대로.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575번으로 갑시다. 575번. 자, 575로 와봐요. 잘 봐.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대. 이런 그릇이 세상에 어디 있어? 있을 수 있죠, 그죠?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봐봐.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자, 이런 그릇에 지금 아이고야, 지금 높이는 18인가 봐요. 여기 18이고요. 이 반지름이 6인가 봐요. 그리고 매 수면의 높이가 매초 1씩 올라가게 물을 넣고 있대. 야, 그때 수면의 높이가 5가 되는 순간에 물의 부피 빗줄. 물의 부피. 우리는 누굴 표현해야 돼요? 부피. 너네 부피 어떻게 구해? 밑변에다가 높이 곱하고 뿌리니까 3분의 1만 해주면 되지. 맞아? 가보자. 근데 봐봐. 똑같아. 뭐 하자고요? t초 후의 상황을 만들자는 거야, 항상.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물을 넣고 있대요? 몇 초 얼마씩? 1씩 늘어난다네? 높이가? 그러면은 t초 후에는 그냥 헷갈리면 이거 하면 돼. 몇 초라는 게 1초당 얼만큼? 1씩 늘어난다 했죠. 그러면 t초당 얼만큼 늘어났겠어? t만큼. 이게 뭐 별것도 아니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물의 높이다 보니까 얘들아 그 순간에 이렇게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때 높이라는 거는 얘를 말하는 거라고. 얘. 이 노란색이 지금 t인 순간에 말하는 거야. 그때 부피를 찾으래. 너네 저거 부피 찾으려면 필요한 게 뭐라 했어 아까? 밑면과 높이라 했잖아. 높이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누구만 알면 돼요? 반지름만 알면 된단 말이야. 너네 이거 비슷한 그림 옛날에 본 적 있지? 그때도 내가 뭐 써먹었죠? 그때도 닮음이었어요. 아, 지금도 닮음이에요. 자, 봐봐. 하얀색 봐봐. 얘네 몇 대 몇이래 지금? 6대 18이면 얼마야? 1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t잖아. 여기 몇 t겠니? 3분의 1t인 거야. 끝났네. 부피 만들어 볼까? 이번에 나 부피를 v라고 할게. 3분의 1 콱 써놓고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자. 반지름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돼. 그리고 높이를 써보자. t 쓰라는 거야. 아, 좀 지저분하네? 정리만 이쁘게 한번 해볼까요? 정리만. 분모 27 분의 파이 앞에다 써놓으시고 그냥 t의 세제곱 이걸로 끝인 거야. 그때보다 간단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높이가 얼마인 순간? 수면의 높이 이 t 값이 얼마일 때? 5일 때라는 거니까 시간이 5일 때 얘를 미분해서 5를 대입하란 소리예요.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얘 부피를 미분해. v 프라임 얘는 뭐예요? 3 떨어지면 9분의 파이의 t제곱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t자리 얼마 넣자고요? 5를 대입하자 이 소리야. 야, 5를 넣어보니까 9분의 몇 나와요? 25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답인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수학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다. 이해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위치 그래프에서 그거 하지 맙시다. 알겠지? 그냥 X표 쳐놔요.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거리로 갈 건데, 책은 이제 맨 뒤죠 또. 근데 유형이 몇 개 없어요. 그 131쪽 맞구나. 131쪽에 역함수로 둘러싸인 거 안 할 거거든. 그거 나오기는 하는데 시험에 그냥 지금은 안 할게요 굳이. 알겠지? 그때 넘어간다 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전까지 딱 유형이 3개 남은 거야. 3개. 근데 이게 개념이 좀 필요해서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개념 프린트로 오시고,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끝난다. 알겠지? 그래도 우리 깔끔하게 끝내야지 마음 편한 거니까 딱 끝내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만약 오늘 좀 일찍 끝난다, 6시 전인가? 6시 전에, 그럼 그냥 끝낼 거예요. 자, 아까 방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꽉 채워서 했습니다. 오히려 넘어갔어요. 빨리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속도와 거리. 야 봐봐, 저기 아까 거기 써놓은 거잖아. 가속도 있고 속도 있고 위치 있는 거 보여? 거기다 빨리 너희도 해놔.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적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미분하는 거예요. 이것만 좀 일단 써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제 정리가 됐을 테니까.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위치를 ft라고 했다 쳐봐요. 그럼 이 ft는요 누구를? 속도를 뭐 하면 되겠니? 이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지 않겠니? 부정적분하면. 그죠? 아니, 속도를 v라고 하고 위치를 f라고 했다 쳐봐. xt여도 되고. 그럼 뭐 나름의 문제에서 주겠죠. 위치를 f라고 하면은 속도를 부정적분을 한 게 위치가 될 거라고요. 근데 뭐 붙어야 돼? 여기 항상 적분 상수가 붙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야. 거기 써있잖아 내가 써놓은 거. 거기 밑에 써놓은 거. 알겠어요? 근데 적분 상수를 거기는 굳이 안 썼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적분하면 적분 상수 무조건 뒤에 붙을 테니까 그거를 다 포함한 걸로 ft를 써놓은 거야. 그 밑에 봐봐요. 그 밑에 내가 해놓은 게 뭐냐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vt거든 얘들아. 거기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쑥 가가지고 여기가 c다.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지금 해놨고 여기를 b라고 해놨는데, 얘들아 봐봐. 너네 이거 부호 판단 해보면 이거 양수였다 음수되지. 잘 봐요. 그러니까 v는요, 속도는요 위치에 뭐예요? 계속 말하지만 미분한 거니까 도함수라 그랬지. 맞아? 얘가 지금 그 밑에 내가 위치를 f라고 잡았잖아요. 도함수라고, 도함수.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너희도 부호 표시 좀 해놔요. 부호 표시 돼 있니? 안 돼 있지? 빨리 표시해놔요. 그럼 봐봐. 실제 이거 그림은 증가하다가 C에서 뭐 해야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게 F일 거라고. 그냥 우리가 배웠던 미분의 뜻대로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요까지 괜찮죠?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었지? 그냥 미분적분 생각해봐. 봐봐. 도함수에서의 넓이가 뭘 뜻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 차를 뜻하는 거 아니었어? 기억나? 우리 미분적분 할 때 했던 거?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 낙차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요까지 괜찮죠?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소리야. 요거 괜찮지? 그래서 지금 얘가 FA면은 얘가 FC잖아요. 그리고 얘가 FB잖아. 이런 상태인데 A초, C초, B초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 얘들아, A서부터 B 사이에 점 P의 위치 변화량이 뭘까?
너네 위치 변화량이 뭐라고 배웠어 아까? 위치 변화량. 아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뭐 하면 돼요? 나중 위치 미안해.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FB에서 누구 빼면 되는 거야? FA 빼면 나오지 않겠니? 이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근데 그 계산을 만약에 문제에서 위치를 안 줬다고 해봐. 대신 속도를 줬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속도를 내가 만약 알고 있어. 누구를 적분하면 돼요? 얘는? 요거 아닌가 얘들아? 이게 뭔데 그러면? 얘가 인테그럴 A서부터 누구까지? B까지 누구를?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면 얘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위치 변화량을 물어? 그럼 너희는 무조건 누굴 적분하는 거야? 속도를 적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거에 A서부터 B 사이에 전피의 위치 변화량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파란색 그냥 보자. 따라서 위치 변화량은 누구를? 속도를 정적분한다. 거기서 위치 변화량에다 박스 치세요. 그리고 속도를 정적분에다 박스 치세요. 걔네가 무조건 세트. 알겠지? 항상 그걸로 대체하자 이 소리야.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가 중요해요. 자, 시각 A부터 그 다음 뭐래요? B 사이에 뭐 구해달래? 전피의 움직인 거리 빗줄. 얘들아,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둘이 다른 말이죠. 그럼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얘들아. 지금 A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대? 여기까지 올라간댔지. 그 다음 다시 어디로 내려오래? FB까지 내려오래지. 그래서 만약에 위치 변화량을 모르면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는지 안 궁금해요. 근데 이동거리를 찾으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중간 과정을 고려하셔야 되지. 그럼 너네 생각해봐.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과정을 너네가 한번 써볼래? 봐봐. FC에서 누구 빼면 돼요? FA 빼면 되지. 그게 뭐야? 요만큼의 변화를 뜻해. 그 다음 더하기 FC에서 또 누구 빼면 돼요? C에서 FB 빼면 되지 않겠니? 요렇게. 그럼 잘 봐. 얘는 우리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앞에 거는 FT라는 거에다가 누구 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A서부터 C까지. 맞죠? 얘는요? FT에다가 누구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B에서 C까지. 맞지? 이거에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야. 근데 두 개 중에 누가 좀 어색해요? 잘 봐. A, C, B 순으로 커지고 있는 거 보여? 여기 A에서 C로 가는 건 순방향이죠. 얘 뭐예요? 역방향인 거 보여요? 얘가 좀 어색하네? 그럼 나 이거 뭐 할래? 순서 좀 바꿀게요. 역방향 순서를 순방향으로. 그럼 봐봐. 이거는 인테그럴 A서부터 C까지 VT DT지. 그럼 이거 나오지. 근데 얘는요? 인테그럴 이거를 뭐로 바꾸고 싶다고? C부터 B로 바꾸려면 앞에다 뭐 쓰라 그랬지? 마이너스 쓰라 그랬죠. 그리고 VT DT라고 쓰는 거였어. 근데 얘들아, 한번 너네가 함수를 봐봐. 요 부분은요 양수였죠. 그래서 그냥 나온 거거든. 그대로. 근데 얘는 뭐예요? C부터 B까지는 음수 아니니? 그랬더니 뭐가 붙었대? 마이너스가 붙었대? 누구의 작동 방식과 비슷해요? 양수는 그냥 나오는데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절대값이야. 결론이 뭐냐면 얘는요 인테그럴 A서부터 한 번에 B까지 누구를 정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값 VT를 정적분한 거랑 같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너희는 앞으로 움직인 거리를 찾고 싶어? 그럼 누굴 적분하면 돼요?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요. 근데 얘가 누구죠? 아까 이거 절대값 씌우면 뭐 된다 했지? 속도의 절대값? 걔를 속력으로 부른다 했었죠.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내가 파란색으로 뭐라 써놨어?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누구를?
속력을 정적분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의 구분만 너네가 지을 줄 알면 돼. 다시 뭐라고요? 위치 변화량을 물어? 그럼 무조건 그냥 속도를 정적분. 근데 움직인 거리를 물어? 그럼 누구 정적분이야? 속력. 속도에 뭐 씌운 거? 절대값 씌운 거. 알겠지?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거 물어보니까. 책으로 갑시다. 히히히히히 호호호호. 자, 847번으로 와보세요. 자, 847로 갈게. 자,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자, 속도를 뭐라고 줬어 지금? t제곱에 마이너스 2t라고 줬어. 얘들아, 너네 속도를 아까 뭐 하면은 위치가 나온다 배웠어? 적분, 부정적분 하세요. 이거 xt 구해보자. 그냥 우리끼리 xt를 위치라고 할게. 그럼 뭐 나와요? 3분의 1의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 되고 뭐가 붙어야 정상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상수. 부정적분한 거니까 무조건 상수가 붙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원점을 출발하여 이런 말 나오면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 왜 체크하라 했냐면 원점 출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t가 0일 때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원점에 있을 테니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얼마인 걸 준 거야? 0인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붙이는 건데 요 c가 지금 0인 걸 그 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이해되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못해요. 그때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 이거 어떻게 구해요? 출발한 다음에 원점으로 뭐 했대? 돌아왔대요. 그게 뭐 했다는 거야? 위치가 0이 됐다는 소리예요. 거기다 밑줄 쳐요 빨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위치는 0 됐을 때 말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위치 함수가 누구니? 위치 함수가 xt잖아. 얘가 얼마 되는 거 찾으라는 거야? 0 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출발 후니까 t 0 제외하고. 그럼 이거 t제곱으로 묶어봐. 3분의 1의 t제곱으로. 그럼 t-3 나와가지고 몇 초일 때 말하는 거야? 3초일 때 말하는 거였구나. 이걸 알 수 있죠. 3초일 때. 3초일 때의 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요 지금. 요까지 괜찮아? 이해돼? 시연 이해됐어? 계산 실수했구나. 응? 자, 움직인 거리 밑줄. 아까 말했죠. 움직인 거리는 누굴 적분하는 거라고요? 누굴 정적분? 속력이라고. 속력. 움직인 거리는 속력. 절대값 들어간 거. 위치 변화량이 그냥 속도. 알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너희는 이걸 써야지. 인테그럴 출발 후니까 0초부터 몇 초까지겠어? 3초까지. 누구를 적분하라고요? 속력. 얘한테 절대값 씌우라고. 절대값에 t제곱 마이너스 2t 이거 쓰란 소리야. 이거에 dt.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적분이 나오는 거지. 너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 예? 내가 이거 이렇게 알려줬지. 저거 2차 함수 너네 그리면 어디서 꺾이는지 알아 몰라? 이거 원래 원본이 얘죠. 여기가 몇이에요? 0이고 여기 얼마예요? 2겠지. 근데 이걸 꺾으라고. 꺾으니까 누가 나와요? 요렇게 나오지 않겠어? 근데 문제에서는 0부터 3까지 적분해달래? 0부터 3까지면 여기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가 얘랑 얘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돼? 안 돼? 한 번에 절대 못한다. 왜 못해요?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바뀐 거지. 꺾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인테그럴 0부터 2까지는 저거를 꺾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적용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2부터 3까지는 원래대로 있는 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요까지 괜찮아? 이건 그냥 적분해서 배운 거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뭐야? 요만큼 넓이지. 우리 이거 넓이 어떻게 한다 배웠어 오늘?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부터 6분의 1로 배웠잖아요. 6분의 최고차 계수 절대값 하면 1이고 간격이 2니까 2의 세제곱. 그래서 지금 저 앞에 게 얼마인 거야? 3분의 4인 거야. 뒤에 거는 그냥 하세요. 얘도 3분의 1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근데 나중에 너네 이거 쉽게 하는 법 배울 거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안 알려줘서 못해요. 그냥 해. 3 넣어. 그러면은 9에서 9 뺀 거니까 0일 거고 2 넣어요. 그럼 3분의 8에서 4 뺀 거니까 얘가 3분의 4라고 나와. 뒤에 것도 3분의 4가 됩니다. 그냥 계산한 거야. 그래서 3분의 얼마가 답이야? 8 이렇게 나오겠죠. 요까지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은 852번으로 갈게요. 852번. 얘들아, 고지가 멀지 않았다. 852번으로 갑시다. 자, 보니까 두 자동차 A, B가 직선도로 위에 있대. 또 직선이래. 자동차 B는 자동차 A보다 24m 앞에 있다가 동시에 달린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만약 여기 있으면은 B는 24m 앞에서, 약간 얍삽하네요. 앞에서 시작을 하나 봐. 같은 방향으로. 알겠죠? 자, 그때 t초 후에 A, B의 속도를 각각, 속도를 줬어요. VA랑 VB를 줬나 봐요. 얘들아, VA가 지금 뭐야? ET래요, ET. VB가 지금 뭐예요? T 더하기 1이래요. 근데 얘네가 만나는 건 언제니? 야, 이거 어떻게 구해? 또 만난다에다 밑줄 쳐요. 만난다. 만난다는 건 뭐가 똑같을 때 말하는 거야? 위치가 똑같을 때. 그래서 거기다가 위치가 같을 때라고 써놔요. 위치가 같을 때. 빨리 안 적어? 귀찮으면 이렇게 써. XA를 A의 위치, XB를 B의 위치. 걔네가 뭐 할 때?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네 이거 뭐 할 거야? 위치 얘기 나오잖아.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요. 적분합시다. 위에 거 적분하면 뭐 나와요? XA는 t제곱에 C1 될 거고요. XB가 뭐라고 나와요? 2분의 1 t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t제곱에 t 더하기 C2가 되겠지. 근데 t가 0일 때 둘이 무슨 관계래? 몇 미터 차이 난대요. 위치가. 아까 말했잖아, 문제에서. 처음에 얘네 둘이 한 방향으로 달릴 때 B가 24m 앞에 있다며. 그럼 얘들아, 이게 출발할 때지. 시간이 얼마일 때 말하는 거야? 0초일 때 말하는 거죠. 0 넣어보세요. 얘 얼마 나와? C1. 0 넣어봐. 얼마 나와? C2. 누가 더 크다는 거야? C2가 C1보다 얼만큼? 24만큼 더 앞에 있다는 거니까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쓸 거냐면은 C1 나오고요. C2가 나오는데 그 C2가 C1에다가 24를 더한 값이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게. 그래 놓고 뭐 하면 된다고? 얘네 둘 똑같습니다 하자고. 요거 하자고. 알겠죠? 해보자. 그러면은 t제곱에 더하기 C1은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t제곱에 더하기 t에다가 더하기 C2 대신에 이제 얘 쓸게요. C1 플러스 24. 근데 C1을 우리가 결국 못 구했지만 다행히도 뭐 돼요? 여기서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는 걸로만 딱 남는 거야. 싹 다 넘겨요. 그럼 몇 t 나와요? 2분의 1 t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t일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4인데요. 2를 좀 곱하자. 거슬린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48 될 거야. 그게 0인 거지. 그럼 얘 48, 68에 48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면 되니까 t가 얼마일 때라고 나와 얘들아? 8초일 때라고 나오겠죠. 음수는 말이 안 되니까. 그 답이 3번인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알겠죠? 요렇게 넘어갑시다. 라스트 하나. 야, 하나만 하면 끝난다 얘들아. 네. 자, 875번을 할 건데 한번 그려볼게요. 또 한번 읽어봐. 내가 그리는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읽어봐요. 857번이요. 875라 했나? 제정신이 아니네요. 857번.
그래서 요게 이제 VT. 지금 속도 그래프 준 거야, 얘들아. 속도는 누구의 도함수였죠? 위치의 도함수. 그거의 의미를 살려야 돼. 갑시다. 기억부터 보자. 4초일 때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네. 야, 이게 속도라니까? 원점인지 알아 몰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해야 되잖아. 어쨌든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얘들아, 문제 잘 읽어보면 원점을 출발하여 밑줄 쳐놔요. 이 x를 미분하면 v인 건데 잘 봐봐. 그럼 여기서 x0이 얼마인 거니? 0이겠죠. 원점을 출발한다는 거니까 시간이 0일 때 무조건 위치가 0이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x 얼마가 필요한 거야? 4가 필요한 거예요. 왜? 4초일 때 위치가 필요한 거잖아. 기억에 답을 하려면. 자, 봐봐. 7번 봐봐. 이게 중요해요. 잘 봐요. 그냥 7번 봐봐요. 봐봐. 너네 이게 뭐였지? 0초부터 4초까지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위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빼버리면? 근데 이거는 누구를 정적분한 거라고? 위치 변화량이니까? 인테그럴 0초부터 4초까지 누구? 속도의 정적분 아닐까? 그럼 봐봐. 속도를 보세요. 0초부터 4초까지의 그냥 정적분이면 얘들아 부호가 있는 넓이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얘랑 정확하게 넓이가 어때요? 같죠? 근데 부호는 어때? 반대지. 얼마가 돼버려? 0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야, 이게 0 된다는 거는 얘 얼마라는 거야? 둘이 똑같다? 근데 x0이 0이다? x4도 0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참인 거야. 이거 뭐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적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수가 저렇게 구간마다 바뀌는데 적분하는 게 더 어려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니은으로 갑시다. 자, 점 P는 원점을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밑줄 쳐요. 운동 방향 바꾼다. 그게 뭐예요? 부호 변화 보라는 거죠. 도함수의 부호 변화. 몇 번 있어요? 부호 변화는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니은 틀린 거야. 디귿 1초에서랑 7초에서의 위치가 똑같니? 얘들아, 1초에서는요 쉽게 말하면 요만큼의 넓이만큼 움직인 거 아닐까? 알겠어요? 이게 이렇다고요. 이게 비싼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깜짝 놀랐네 아주. 뭔 얘기하고 있었죠? 1초까지 0일 때 위치가 0이다 보니까 이 넓이만큼 움직여 있을 거라고. 그럼 7초일 때도 그러냐는 거야. 야, 7초까지 한번 관찰해봐. 얘네끼리 더하면 아까 얼마였어? 0으로 상쇄된다 했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만 더하는 건데 그럼 이 삼각형의 반절만큼 남죠? 근데 그거의 부호가 뭐예요? 음수인 상태로 얘랑은 반대인 거야, 부호가. 그럼 두 개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디귿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기억만 맞은 1번이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특강이 끝났습니다. 야, 오늘 그래서 3분 빨리 끝났다. 너네 기분 좋겠다. 빨리 밥 먹고 와. 고생했습니다. 방학 동안 고생했어요.